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계속된 무력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춰 북한도 계속해서 ICBM 미사일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어 한미가 강경 대응 체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수차례나 미사일로 도발을 해왔는데요. 그중 마지막에 발사한 화성 17 ICBM의 경우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무기라며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지난 24일 북한이 평양순환 비행장에서 쏘아 올린 ICBM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화성 17형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적외선 열감지 센서가 있는 위성 등 여러 정보 수집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 엔진 노즐이 4개 달린 화성 17형과 달리 당시 발사된 ICBM의 엔진 노즐이 화성 15형과 동일하게 2개로 확인됐는데요. 거기다 일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 15형과 거의 동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정상 각도보다 높인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4년 4개월 전 마지막으로 발사한 화성 15형과 궤적은 유사했지만 고도가 더 높았고 사거리도 길었는데요. 탐지된 재원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정상 각도로 발사 시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 역대 북한의 ICBM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당시 미사일의 연소시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감소시켜 발사해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말은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한미 판단대로라면 화성 15형을 발사해놓고 화성 17형 성공인양 포장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한미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발사 장면도 화성 17형이 공중 폭발하기 직전, 발사 초기 장면 등 이전에 찍어둔 화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차례 화성 17형 성능 시험을 했는데 3번 모두 발사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다네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16일 화성 17형 실패를 만회하고자 화성 15형이나 개량형 등 엔진 2기짜리 ICBM 발사로 실패를 기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으로선 지난번 평양에서 쏘아 올린 화성 17형이 공중 폭발하면서 대내외에 망신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서둘러 이를 만회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물론 화성 15형, 17형 중 어느 쪽이건 간에 북한이 ICBM 도발 체계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을 넘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도발에는 같은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한미는 지난 25일 같은 날 F-35A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 해서 밀집 대응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성 활주를 하는 훈련인데요. 전면전이나 유사시를 대비해 최대 무장을 갖춘 전투 폭격기들이 신속하게 출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군용기들이 마치 코끼리들이 한꺼번에 걷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 공군 3호사 전투비행단의 데이비드 버클런드 대령은 2020년 12월 마지막 엘리펀트 워크 훈련 이후 북극의 환경에서 F-35를 가동하는 방식에 대해 많이 배웠다면서 우리 비행단과 아일슨 기지는 언제 어디서나 5세대 공군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은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합동 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에서 출격 훈련까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알래스카에서 F-35A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한 것은 한국 공군이 국내에서 F-35A를 이용해 같은 훈련을 시행한 시점과 같은데요. 공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무력 시위 차원에서 서 국방부 장관의 현장 지휘로 모 공군기지에서 F-35A 2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시행한 것입니다. 미국도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북한의 신형 ICBM 개발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 백악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김정은의 목을 더 조여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날 F-35A 자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F-35A는 항공기에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돼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 첨단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항전 시스템을 갖췄으며 최대 속도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은 1,009km에 달해 웬만한 북한 전투기는 얼씬도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합동정밀 직격탄, 합동원력 공격무기 폭탄 등 8.16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으로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 지휘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어 북한이 도입 초반부터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전투기로도 평양을 박살낼 수도 있지만 더 살벌한 게 최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건 바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입니다. 지난 30일 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각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는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단기간에 사실상 IRBM급 이상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고체 연료 엔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 군사 정찰 위성은 북한 내 핵심 구역을 감시하는 데 활용되기까지 해 김정은이 누구랑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능력은 그뿐만이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데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을 직접 겨냥할 미사일은 아니지만 한국군의 미사일 역량 강화는 북한 입장에서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할 만한 대목은 이번 한국군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성공으로 말미암아 군사정찰 위성과 고체연료 ICBM 개발 모두에서 한국군이 한 발 앞서게 됐다는 점인데요. 북한은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춘 정찰 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기술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다목적 위성을 띄운 이력이 있어 우주발사체 발사에만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위성 발사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은 모두 액체연료 기반인데요. 북극성 계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준중거리 내지 중거리 정도 성능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ICBM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쏴버린 것인데요.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는 화성 15의 개량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남북한 간 무기 개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승기 위원은 작년 우리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북한 역시 소형 SLBM 시험 발사로 응수하는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했던 북극성 계열 SLBM이나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체연료 엔진 ICBM 또는 IRBM 등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한미가 어떤 기술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응수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